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을 꼽으라면 단연 이 장면을 떠올리실 겁니다. 차가운 뒤주 속에 갇혀 숨을 거둔 세자, 그리고 그 뒤주를 직접 닫아버린 아버지, 바로 영조 임금의 이야기 말입니다. 임금이 자신의 아들을, 그것도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왕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였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어려운 비극이죠. 과연 무엇이 한나라의 군주를 이토록 잔혹한 선택으로 내몰았던 것일까요?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는 단편적인 사실들 너머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진실이 숨어있지는 않을까요? 이 잔혹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된 주인공은 바로 사도세자입니다. 1762년, 한여름의 뜨거운 궁궐은 더욱 숨막히는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영조는 아들 사도세자에게 자결을 명했고, 세자가 이를 거부하자 끝내 뒤주에 가둬버렸죠. 8일간의 처절한 사투 끝에 세자는 결국 차디찬 뒤주 속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이는 단순한 왕실의 비극을 넘어 조선이라는 나라의 근간을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죠. 한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왕의 냉철한 결단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그저 한 왕조의 비극적인 가족사로만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사도세자의 죽음은 단순한 부자 갈등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또 여러 층위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당시 조선을 휩쓸었던 살벌한 정치적 대립, 즉 노론과 소론이라는 당파 간의 첨예한 갈등부터 영조와 사도세자라는 두 인물의 성격 차이에서 비롯된 심리적 문제, 그리고 세자 개인의 기행과 정신적 고통까지 수많은 요인들이 마치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켜 이 비극을 빚어냈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은 단순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어 인간의 욕망과 권력의 속성, 그리고 진실을 둘러싼 다양한 해석들이 충돌하는 거대한 미스터리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이들은 사도세자가 정신병을 앓았기 때문에 영조가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시각에서는 세자가 당파 싸움의 희생양이 되어 정치적 음모에 휘말린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영조의 완벽주의적인 교육 방식과 세자의 자유분방한 기질이 부딪히면서 깊어진 부자 갈등이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하나의 사건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은 그만큼 진실이 복합적이고 다면적이라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관점에서 이 비극을 바라봐야 할까요? 이 모든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당시의 기록들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각 해석이 제시하는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어느 한쪽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다양한 시각을 통해 사건의 입체적인 면모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시선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세자의 죽음이라는 비극 앞에서 우리는 어떤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그 오랜 역사 속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여정을 시작할 겁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을 둘러싼 여러 해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과연 이 비극의 본질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권력의 냉혹함과 인간 심리의 복잡성을 다시금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잔혹하고 때로는 애달픈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진실을 발견하게 되실지 기대가 되네요. 네, 이제부터 우리는 그 오랜 역사 속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여정을 시작할 겁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을 둘러싼 여러 해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과연 이 비극의 본질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권력의 냉혹함과 인간 심리의 복잡성을 다시금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잔혹하고 때로는 애달픈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진실을 발견하게 되실지 기대가 되네요. 조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장면을 꼽으라면 아마 많은 분들이 영조가 자신의 아들인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을 떠올리실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다음 보위를 이을 세자를 좁은 나무 상자에 가둬 굶어 죽게 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어려운 비극이죠. 이 끔찍한 사건은 단순한 왕실의 치정이나 부자 간의 불화 정도로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복잡한 실타래를 품고 있습니다. 과연 그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어떤 진실들이 숨어 있었을까요? 수많은 기록과 해석들이 충돌하는 이 거대한 미스터리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어 인간의 욕망과 권력의 속성을 꿰뚫어 볼 귀중한 기회가 될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비극 너머에 감춰진 여러 겹의 진실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럼 먼저 이 비극적인 사건의 개요부터 간략히 짚어볼까요? 영조는 탕평책을 통해 조선 후기의 혼란한 전국을 수습하고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려 했던 군주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으니 바로 세자 사도였습니다. 영조는 세자에게 학문과 정치를 엄격하게 가르쳤지만 세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고 결국 1762년 윤 5월 영조는 세자를 폐위하고 뒤주에 가두는 비극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8일간 뒤주에 갇혀있던 세자는 결국 숨을 거두었죠. 이 충격적인 사건은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비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단순히 영조의 폭정이나 세자의 불효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사료와 해석들이 존재하며 그 속에서 우리는 복잡다단한 진실의 조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해석은 정신병설입니다. 일부 기록들은 사도세자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았으며 그로 인한 기행과 폭력적인 행동이 영조로 하여금 어쩔 수 없는 결단을 내리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세자의 정신 이상 증세를 뒷받침하는 기록들은 주로 노론측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세자는 궁녀나 내관들을 함부로 살해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옷을 불태우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거나 밤늦게 무당을 불러 구슬하는 등 기괴한 행위를 일삼았다는 기록도 전해지죠. 또 갑자기 분노가 폭발하여 주변 사람들을 해치려 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자주 보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바탕으로 보면 사도세자는 현대 의학적으로도 설명될 수 있는 수준의 정신질환을 앓았던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당시 궁궐 내부에서는 세자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늘 긴장감이 감돌았을 것이고 영조 또한 아들의 병세에 깊은 고뇌와 절망감을 느꼈을 겁니다. 왕실의 체면과 나라의 안위를 생각했을 때 병든 세자가 보위를 잇는다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테죠. 따라서 이 해석은 영조의 뒤주 처분이 단순히 아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세자의 통제 불가능한 정신병 때문에 국가와 왕실을 보존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시각을 제시합니다. 영조에게도 그 선택은 결코 쉽지 않은 가슴 찢어지는 결정이었을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과연 사도세자의 죽음이 단순히 병 때문이었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이 주장에는 여러 의문점이 뒤따릅니다. 세자의 기행이 정말 순수한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해석들을 통해 이 비극적인 사건에 숨겨진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가 볼까요? 그렇다면 그 복잡한 요인들 속에는 과연 어떤 진실들이 숨어 있었을까요? 오늘은 먼저 사도세자가 격렬한 당쟁의 한가운데서 피어난 정치적 희생양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볼까 합니다. 조선 후기, 붕당 정치의 경랑은 마치 거친 파도처럼 궁궐을 집어삼키고 있었죠. 특히 노론과 소론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며 서로의 목줄을 겨누는 형국이었습니다. 영조 임금은 오랜 기간 이어진 당쟁의 폐해를 몸소 겪으며 모든 붕당을 아우르는 탕평책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탕평책이 오히려 세자의 운명을 비극으로 몰아넣는 씨앗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사도세자는 영조와는 달리 소론 측 인사들과 가까이 지내며 그들의 지지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직 어린 세자가 특정 붕당과 깊은 연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궁궐 내부의 미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겠죠. 노론 세력은 이러한 세자의 행보를 경계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세자를 견제할 필요를 느꼈을 겁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에서 작은 배가 거친 풍랑에 휩쓸리는 것처럼 세자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당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던 거죠. 영조의 탕평책은 왕권을 강화하고 분열된 조정을 하나로 모으려는 숭고한 뜻을 품고 있었지만 동시에 각 붕당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줄타기를 해야 하는 위험한 정책이기도 했습니다. 노론은 세자를 통해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릴 것을 우려했고 영조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노론 대신들은 세자의 작은 실수나 오해를 부풀려 영조에게 보고하며 부자관계를 이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궁궐의 어두운 복도에서는 밤늦도록 밀담이 오고 갔을 테고 세자 주변의 충신들은 하나둘씩 숙청되거나 멀리 쫓겨나는 비극을 맞이했죠. 이것은 단순한 정쟁을 넘어 한 인간을 고립시키고 무너뜨리려는 냉혹한 암투였습니다. 세자는 정치적 희생양으로서 점점 더 외로운 섬이 되어갔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자가 느꼈을 배신감과 안쓰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고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가거나 등을 돌리는 현실 속에서 그의 정신은 점차 황폐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과연 이 모든 것이 세자 개인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었던 걸까요? 하지만 사도세자를 둘러싼 비극의 원인을 오직 정치적인 시선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이면에는 지극히 인간적인, 어쩌면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자 갈등이라는 또 다른 비극이 자리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해석도 존재하죠. 영조는 조선 역사상 가장 뛰어난 군주 중 한 분으로 손꼽히는 분이셨습니다. 학문에 대한 열의가 대단했고 자신의 자식들 또한 완벽한 군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린 세자에게는 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학문을 게을리하지 말고 군왕의 덕목을 갖추라 끊임없이 가르치고 다그쳤습니다. 마치 명장의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야 한다는 강박처럼 세자에게는 늘 높은 벽이 놓여 있었던 것이죠. 완벽주의적인 영조의 눈에는 세자의 작은 허물조차 용납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반면 사도세자는 영조와는 사뭇 다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는 학문보다는 그림을 그리거나 무예를 익히는 것에 더 큰 흥미를 느꼈던 자유분방한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때로는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소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아버지의 기대와 자신의 본성 사이에서 세자는 늘 갈등하고 방황했을 겁니다. 마치 꽉 짜인 틀에 갇힌 새가 자유롭게 날고 싶어 몸부림치는 것처럼 말이죠. 영조는 세자가 학문에 정진하지 않고 다른 것에 몰두하는 것을 보며 크게 실망하고 꾸짖는 일이 잦아졌을 테고요. 이런 성향의 차이는 결국 부자 관계의 깊은 균열로 이어졌습니다. 영조가 세자를 꾸짖을 때마다 세자는 더욱 위축되고 영조는 그런 세자의 모습을 보며 또다시 실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겠죠. 해경궁 홍씨의 회고록인 한중록을 읽어보면 영조와 세자 사이의 어색하고 차가운 침묵이 얼마나 길고 깊었는지 절절히 느껴집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심리적 압박은 세자의 정신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결국 비극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을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은 시대를 초월하여 누구에게나 어렵고 복잡한 문제죠. 하물며 왕실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완벽한 군주가 되고자 하는 아버지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어려웠던 아들 사이의 간극은 얼마나 깊었을까요? 이 비극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을 넘어 인간적인 이해와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깊은 간극, 그리고 왕실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낳은 비극은 분명 우리에게 큰 안타까움을 전해줍니다. 하지만 과연 사도세자의 죽음이 단순히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사건이었을까요? 역사는 언제나 하나의 답만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세자의 비극을 둘러싼 다양한 해석들을 통해 우리는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가고자 노력했죠.
우리는 먼저 세자의 기행과 정신적 이상 증세를 기록한 문헌들을 바탕으로 정신병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자가 겪었을 심각한 마음의 병이 비극을 불러왔다는 시각이었죠. 이어서 노론과 소론의 격렬한 당쟁 속에서 세자가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다는 당쟁 희생설을 통해 권력 다툼의 냉혹한 이면을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조의 완벽주의적 성향과 세자의 자유분방함이 충돌하며 깊어진 부자 갈등설까지 각기 다른 관점에서 세자의 죽음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각각의 해석은 모두 나름대로의 설득력 있는 증거와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자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들은 정신적인 고통을 짐작하게 하고 영조와 세자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세력들의 움직임은 정치적 압박이 얼마나 거셌는지 보여주죠. 또한 해경궁 홍씨의 회고록을 통해 전해지는 부자간의 어색하고 차가운 침묵은 관계의 균열이 얼마나 깊었는지 절절히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해석들 중 어느 한 가지 원인만으로 조선 최대의 비극을 온전히 설명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마치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처럼 사도세자의 죽음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 세자 개인의 성향과 심리, 그리고 영조의 통치 방식 등 여러 겹의 실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하나의 거대한 매듭을 만든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어느 한쪽으로도 단정할 수 없는 미스터리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역사의 진실은 때로 여러 겹의 베일에 쌓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기록은 언제나 기록하는 이의 눈과 시대의 색깔을 담고 있기에 후대 사람들은 각자의 시선으로 그 역사를 다시 읽어낼 수밖에 없죠. 사도세자의 죽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인 단 하나의 진실을 찾기보다는 다양한 관점들을 통해 사건의 입체적인 모습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이유일 겁니다. 어쩌면 진실이란 모든 조각이 맞춰진 완벽한 그림이 아니라 여러 조각들을 통해 얻어지는 깊이 있는 통찰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단순히 조선 왕실의 오래된 과거사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권력의 그림자 아래에서 나약해지는 인간의 모습, 복잡하게 얽힌 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고뇌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곤 하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진실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은 시대를 초월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히던 그 순간, 그리고 아들을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영조의 고뇌가 남긴 질문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우리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안겨줍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우리는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 현재를 성찰하게 되죠. 이처럼 역사의 숨겨진 이야기 속에서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보는 일은 언제나 우리에게 깊은 생각거리를 안겨줍니다. 그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또 다른 역사 속 수수께끼를 풀어보는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는 방금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삶과 죽음을 둘러싼 다양한 시선들을 따라 깊은 여정을 함께했죠. 그의 죽음이 정신질환 때문이었을지, 정치적 희생양이었을지, 혹은 부자 갈등의 비극이었을까요? 이처럼 얽히고 설킨 실타래는 하나의 명확한 답보다는 수많은 질문과 깊은 성찰을 남겼습니다.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는 그 거대한 비극의 전모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주했죠. 마치 복잡한 그림을 감상하듯 사건의 전체 윤곽과 세밀한 붓터치를 모두 음미해야만 합니다. 노론은 세자의 불안정한 심리를, 소론은 정치적 희생을, 해경궁은 부자 관계의 균열을 이야기했죠. 이 모든 해석들은 각자의 타당한 근거를 가지면서도 동시에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듯합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도 완벽한 진실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이 모든 관점을 통합해야만 하죠. 진실이란 단단한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다양한 빛깔의 유리 조각들로 만들어진 모자이크와 같습니다. 이 복합적인 시각이야말로 과거를 넘어 현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거나 기록하는 자의 시선이 반영된 서술일 때가 많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한 사건 재구성을 넘어 기록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욕망을 통찰해야 하죠.
정치적 이해관계와 시대적 상황이 진실을 어떻게 왜곡했는지 깨닫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정보와 주장 속에서 무엇이 진짜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곤 하죠. 단편적인 정보에 매달리기보다는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사도세자의 뒤주, 그리고 영조의 고뇌는 시대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권력의 속성을 말해줍니다. 인간 관계의 복잡성과 극한 상황에서의 선택에 대한 깊은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영조와 사도세자의 이야기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우리에게 깊은 사유의 기회를 제공하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